아유, 우리 아들. 오늘 입고 온 정장 때깔이 아주 기가 막히네. 이게 그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명품 양복이냐? 그럼요, 엄마. 아들 레미가 명색이 연 매출 30억짜리 대형 갈비집 지배인인데 이 정도 품위 유지는 기본이죠. 카드로 시원하게 긁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한 달 앞둔 주말 저녁. 제 돈으로 예약한 시내 최고급 한정식집 특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여 화기애애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구이에 비싼 양주가 쉴 새 없이 상위로 올라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사준 명품으로 치장한 시댁 식구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그들이 펑펑 쓰고 있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저는 숨이 턱턱 막히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숯불 열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7번 테이블 돼지갈비 3인분 추가요. 숯불도 약하다고 갈아달라시네요. 네, 이모님. 금방 나갑니다. 기름때가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소매로 훔쳐가며 저는 미친 듯이 고기를 썰고 불판을 날랐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대천갈비는 제가 28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백반집에서 시작해 15년간 피코피 터지게 일하며 일궈낸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에서 직접 좋은 고기를 떼오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양념을 주물러가며 키워낸 식당은 어느새 동네를 넘어 지역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제 남편 최민수는 허우대만 멀쩡할 뿐 평생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다녀본 적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사업을 한답시고 제 돈을 수억 원이나 까먹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까지 할 뻔했던 그를 구제해 준 것도 저였습니다. 식당이 번창하면서 남편을 바지 지배인으로 앉혀주고 매달 대기업 임원급의 월급을 쥐어주었지만 그는 식당 일은 뒷전인 채 카운터에서 폼이나 잡으며 제가 번 돈으로 골프와 외제차를 즐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이쿠, 우리 올케 언니는 식당 문 닫을 시간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오네. 돈 귀신이 붙었나? 아주 독해. 전복구이를 우물거리던 시누이가 얄밉게 혀를 찼습니다. 야, 냅둬라. 걔가 그렇게 소처럼 일해줘야 내 오빠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나도 며느리 돈으로 노후 호강 누리는 거 아니겠냐? 식당 주방에 짱 박혀서 냄새 풍기는 것보다 우리끼리 깔끔하게 먹는 게 낫지.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그날 저녁 그들의 대화는 인간의 탈을 쓴 기생충들의 합창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 마감을 끝내고 뼈가 부서질 듯한 피로를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한정식집에서 포장해 온 찌꺼기 음식들이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겉옷을 정리해 주려던 찰나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영수증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영수증을 주워든 저는 그곳에 적힌 내역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제 금액 250만원 품목 여성용 샤엑스 다이아몬드 목걸이. 결제 일시는 바로 어제.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선물이라면 제게 생색을 내고도 남았을 남편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제 폰으로 연동되어 있는데 이 결제는 남편이 저 몰래 비자금으로 만든 다른 카드로 긁은 것이었습니다. 여성용 목걸이.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주려고?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남편의 추악한 밑바닥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치밀어 오르는 의심을 억누르며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에게 슬쩍 떠보았습니다. 여보,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네. 남편은 흠칫 놀라며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칫하더니 이내 능구렁이처럼 웃어넘겼습니다. 아, 어제 엄마랑 정희 시누이 만나서 한정식 먹었잖아. 정희가 새로 산 향수 뿌렸는데 그게 묻었나 봐. 당신은 참 예민하기도 하다. 나 식당 카운터 봐야 하니까 먼저 갈게. 남편이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선 후 저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그가 두고 간 서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업무용으로만 쓴다며 방치해두던 폰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네. 연애 시절부터 10년 넘게 제 생일이었던 비밀번호가 알 수 없는 사자리 숫자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덜미를 잡힌 범죄자처럼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찝찝한 마음을 안고 식당에 출근해 정신없이 점심 장사를 치러내고 있던 오후 2시.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주방에 시어머니가 불쑥 쳐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몰골이 그게 뭐냐. 기름때 낀 앞치마에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아내라고 말하기 창피해 죽겠다. 시어머니는 땀에 찌든 저를 보며 벌레 보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녁 장사 재료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용건? 내 남편, 아니 우리 민수가 지배인으로 있는 식당에 내 맘대로 오지도 못하냐? 참나. 다름이 아니고 다음 달 내 칠순 잔치 말이다. 동네 사람들 다 부를 건데 시내 S호텔 뷔페로 예약해놔라. 그리고 참석하는 내 친구들 답례품으로 돌리게 고급 한우 세트 50개만 딱 맞춰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식당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제 등골을 빼먹으려 드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식당 리모델링 대출금 갚느라 여윳돈 없어요. 칠순 잔치는 가족들끼리 룸 잡아서 조촐하게 식사나 하시죠. 제 단호한 거절에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습니다. 뭐? 조촐하게. 내가 감히 하나뿐인 시어미 칠순을 망치려 들어. 쯧쯧.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야. 여자로서 매력은 쥐뿔도 없고 허구한 날 숯불 냄새나 풍기고 돈돈거리면서 악착같이 구니까 남편이 정남이가 떨어지지. 쯧.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밖으로 돈다는 말에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25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가 밖으로 돈다니요? 제가 숯불 집게를 든 채 정색하고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아차 싶은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획 피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내가 하도 드세고 팍팍하게 구니까 애가 집에 안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거지. 아무튼 칠순 잔치 똑바로 준비 안 해놓으면 내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막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의 은연중의 폭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피땀으로 세운 이 식당과 제 인생을 걸고 남편의 추악한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기로 말입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어제 오후 남편의 행적이 고스란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좁은 차 안을 울리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낯선 여자의 간드러진 콧소리에 저는 그만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오빠, 이 다이아 목걸이 진짜 놔주는 거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오빠 와이프가 알면 어떡해? 그 멍청한 여편네가 알게 뭐야. 하루 종일 숯불 앞에서 고기나 써는 식모 주제에 우리 자기야 예쁜 목에 거니까 아주 번쩍번쩍하네. 이따 오빠랑 뜨거운 밤 보낼 준비나 해. 블랙박스 속 남편의 더러운 목소리가 제 15년의 헌신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의 아파트 주차장. 노트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남편과 상간녀의 역겨운 대화에 저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운전대를 부여잡았습니다. 멍청한 여편네. 고기나 써는 식모 주제에 15년. 제 청춘을 숯불 구덩이에 갈아 넣으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을 구제하고 시댁을 먹여 살린 대가가 고작 15년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다 못해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녹화본을 며칠 전으로 더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재생된 영상은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면은 남편의 차 안, 조수석에는 상간녀가 그리고 뒷좌석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하 상간녀야. 이 비싼 홍삼 세트랑 영양제를 뭘 이렇게 많이 샀어? 호호. 어머니 칠순이시잖아요. 그 촌스러운 식당 아줌마가 해주는 싸구려 밥 말고 제가 S호텔 뷔페 싹 다 결제해 드릴게요. 명품 가방도 하나 보러 가시죠. 아이고, 우리 예쁜 새며느리. 씀씀이도 어쩜 이리 시원시원할까. 내가 냄새나는 그 식모년 진작에 쫓아내고 널 우리 며느리로 앉혔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야. 맞아 언니. 그 돈독 오른 짠순이 올케는 나 명품 지갑 하나 사줄 때도 손을 벌벌 떨더라니까. 언니가 빨리 우리 오빠 호적 파내고 들어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저한테는 식당 리모델링 대출 핑계로 칠순 잔치 비용을 뜯어내려 했던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상간녀가 사주는 명품과 호텔 뷔페에 눈이 멀어 며느리 노릇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피땀으로 번 돈으로 기생충처럼 살아가면서 감히 저를 내쫓고 그 자리에 상간녀를 앉힐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흐르던 눈물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슬픔, 배신감, 그런 나약한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오직 뼛속까지 시린 사리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너희들 뼈 한마디까지 싹 다 발라서 길거리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다음날 저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며 출근시켰습니다. 남편은 오늘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주말 골프 약속 있어서 외박할지도 몰라라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남편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미리 연락해둔 흥신소심부름센터 실장을 만났습니다. 15년간 밑바닥에서 구르며 독하게 사업을 키워온 저입니다. 남편의 허술한 바람기 따위에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실장님,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비용도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 테니까 제 남편과 저 상간녀년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돈줄의 흐름까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 캐오세요. 합법, 불법 따지지 말고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모님 눈빛 보니까 장난 아니시네요. 걱정 마십시오.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시간 뒤 식당 불판을 닫고 있던 제 핸드폰으로 흥신소 실장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남편분 차 미행 중인데 골프장이 아니라 이상한 데로 빠졌습니다. 지금 상간녀 픽업해서 들어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데요? 모텔입니까? 아니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여성병원 산부인과 VIP실로 들어갔습니다. 상간녀 임신한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임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숯불 집게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제 말 들리십니까?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흥신소 실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숯불 집게를 주워들 새도 없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그 두 인간이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 진료 기록, 하다못해 쓰레기통에 버린 영수증까지 모조리 다 찍어서 제게 보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더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방 구석에 주저앉은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임신이라니.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성녀돌개집 소리를 들으며 온갖 한약을 지어먹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남편 쪽에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남편의 정자활동성 저하 및 기형정자증이 불임의 원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뛸 것이 뻔했고 남편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저는 제 탓으로 돌리고 평생 그 멸시를 견뎌왔던 겁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뻐꾸기 새끼를 품은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구역질 나는 연극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식당 영업을 마치고 은밀히 흥신소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툭 던진 노란 서류 봉투 안에는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태워버릴 폭탄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사모님, 각오하고 보셔야 할 겁니다. 사진 속 남편은 산부인과 로비에서 상간녀의 배를 애틋하게 쓰다듬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듯한 시어머니가 상간녀의 손을 부여잡고 감격의 눈물을 닦고 있더군요. 저한테는 평생 보여준 적 없는 그토록 따뜻하고 인자한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놈들 차 안에 몰래 심어둔 소형 녹음기에서 빼낸 파일입니다. 실장님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상간녀 오빠 어떡해. 우리 찰떡 이태명 초음파 보니까 오빠 코 쏙 빼닮았던데. 근데 우리 언제 합쳐? 나 배더 부르기 전에 그 식모 아줌마 내쫓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 남편 걱정 마, 자기야. 지금 타이밍 봐서 그 여편 내 명의로 된 대청갈비 내 쪽으로 돌려놓을 작업 다 해놨어. 상간녀 정말 그 연 매출 30억짜리 대박 식당이 이제 우리 거야? 시어머니 그렇고 말고. 그 등신 같은 년은 식당 장부 볼 줄도 몰라서 우리 아들이 결제 서류 들이밀면 보지도 않고 인감도장 팍팍 찍어주는 년이다. 이번에 식당 리모델링 한다고 핑계대고 명예 이전 서류의 도장만 싹 받아내면 그녀는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호호.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암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기생충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15년 피땀이 밴 식당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저를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 악마 같은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유독 식당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문제를 들먹이며 서류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설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당장 변호사부터 선임하시죠. 실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저는 서류 봉투를 챙겨들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는 천천히 만나도 됩니다. 이 인간들, 제가 피땀 흘려 키운 고깃집이 그렇게 탐난다면 기꺼이 넘겨줘야죠. 네. 사모님, 그게 무슨. 대신 뼈와 살이 다 타들어가는 지옥불까지 덤으로 얹어서 줄 겁니다. 저는 곧바로 제 오랜 지인이자 식당의 모든 재무를 담당해주는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 도장을 훔쳐 명의를 빼돌리기 전에 그 식당을 폭탄으로 만들어 남편의 입에 친절하게 떠먹여줄 완벽하고 치밀한 금융 사기극을 세팅할 차례였습니다. 세무사님, 지금 당장 제 명의로 된 대청갈비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 자리에 제 남편 최민수를 앉힐 겁니다. 저와 10년을 함께 일해온 세무사 김영진은 깜짝 놀라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하며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예, 사장님,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그 인간. 아니, 남편분한테 이 알토란 같은 가게를 통째로 넘기시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키운 가게인데. 넘겨줘야죠. 아주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먹음직스러운 독사과로 만들어서요. 대신 저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열어 책상 위에 건물 매매 계약서와 상표권 등록증을 보란듯이 올려놓았습니다. 식당 건물은 지난달에 제 개인 명의로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대청갈비라는 상표권도 제 이름으로 철저하게 등록되어 있고요. 남편한테 넘길 법인에는 이 식당의 운영권과 제가 며칠 전 식당 리모델링 및 확장 명목으로 은행에서 끌어다 쓴 고이율 사업자 대출금 20억만 고스란히 얹어줄 겁니다. 세무사는 제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식자재 독점 공급 계약도 위약금을 어마어마하게 걸어서 전부 제 지인들 업체로 돌려놨어요. 남편이 대표이사가 되어 도장을 찍는 순간 20억 원의 빚과 숨막히는 계약 조건들이 모두 그 인간 목을 조르게 될 겁니다. 전 언제든 상표권을 회수하고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제 치밀하고도 살벌한 계획의 세무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지옥행 특급 열차의 티켓이 발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마치 꼬리치는 강아지 마냥 콧노래를 부르며 서류 봉투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 맨날 불 앞에서 고생하는 거 내가 마음이 찢어져서 말이야. 이번에 종합소득세 폭탄 맞기 전에 내가 절세 좀 하려고 식당 명의를 내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해. 당신은 골치 아픈 세금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인감 도장만 팍팍 찍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구역질 나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멍청한 아내의 표정을 장착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난 고기나 썰 줄 알지. 그런 복잡한 서류는 하나도 모르는데. 당신이 지배인이니까 나보다 똑똑하게 알아서 잘해주겠죠, 뭐. 여기 도장 찍으면 돼요? 저는 서류의 내용은 읽어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인감 도장을 꺼내 거침없이 붉은 인주를 묻혀 찍어주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남편의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지며 실룩거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끝났어. 그 등신 같은 년이 서류 보지도 않고 덥석 도장 찍었다. 이제 연 매출 30억짜리 대청갈비는 온전히 내 거야. 우리 찰떡이 태어나면 돈방석에 앉혀서 공주님처럼 키울 수 있어. 문 밖에서 그 통화를 엿듣고 있던 저는 소리 없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내가 방금 꿀꺽 삼킨 그 식당이 내 목줄을 끊어버릴 20억짜리 시한폭탄인 줄도 모르고 남편이 대청갈비의 법인 대표가 된 지 일주일 후 자신이 진짜 식당의 주인이 되었다고 착각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예 식당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법인 카드를 긁으며 골프장으로 외제차 매장으로 상간녀를 데리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틈만 나면 동네 친구들을 이끌고 식당으로 몰려와 제일 비싼 특수 부위만 시켜 먹으며 제게 진상짓을 해댔습니다. 야, 이 식모년아,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내 남편이 사장인데 넌 눈치도 없이 주방에서 고기나 썰고 있냐? 쯧쯧. 꼴에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면 알아서 기어나가든가.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저를 식모년이라 부르며 모욕을 줬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먹었으니 이제 저 같은 건 눈의 가시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숯불에 불씨만 조용히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제 핸드폰에 문자 한 통과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남편과 상간녀가 외제차 앞에서 끌어안고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뚜렷하게 나온 초음파 사진. 문자 이지연 씨죠? 저 민수 오빠 아이 가졌어요. 오빠가 당신 냄새나서 징그럽대요. 이제 식당도 오빠 명의로 다 넘어왔고 당신 빈털터리인 거 아니까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말고 위자료 한 푼이라도 줄 때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나가주세요. 어머님도 절 원하시거든요. 올 것이 왔습니다. 뻔뻔한 상간녀가 제 발로 단두대에 올라오기 위해 도발을 시작한 겁니다. 보통의 아내들이라면 이 문자를 받고 머리채를 잡으러 뛰쳐나갔겠지만 저는 피식 웃으며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고작 이딴 도발에 넘어가 주기엔 제가 준비한 무대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나 다 알았어. 당신 만나는 사람 있고 아이까지 생겼다며. 어머니도 다 아신다면서.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이내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벌써 알았어? 그래, 맞아. 나 지하상간녀랑 사랑하는 사이고 걔 내 핏줄 임신했어. 넌 10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은 하자품이잖아. 식당도 이제 법적으로 다 내 거니까 너 한 푼도 없이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흑흑. 알았어. 당신이 정 그렇다면 물러나 줄게. 대신 이번 주말에 있는 어머니 칠순 잔치 내가 며느리로서 마지막으로 도리 다하게 해줘. S호텔 뷔페 내가 다 세팅해놨어. 그날 어머님 동네분들
당신 거래처 사람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내가 며느리로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조용히 떠날게. 제발 그것만 허락해줘. 저의 비굴한 태도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의 봉사나 제대로 하고 꺼져. 지아도 그날 잔치에 올 거니까 내가 알아서 눈치껏 기어. 응. 고마워, 여보. 고개를 숙인 제 눈빛이 얼마나 차갑게 번뜩이고 있는지 남편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이는 그 화려한 칠순 잔치.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가 축배를 드는 그 자리가 그들 인생을 끝장낼 완벽한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당일, S호텔의 가장 큰 VVIP 연회장은 수백 명의 하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제한 최고급 실크 한복을 빼입고 목과 손목에는 남편이 식당법인 카드로 긁어준 번쩍이는 금부치를 주렁주렁 매단 채 연회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목회 사람들과 남편의 거래처 사장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연회장 천장을 뚫을 듯 우렁찼습니다. 아이고, 김 회장님 오셨네.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드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연 매출 30억짜리 갈비집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어미 칠순이라고 호텔 뷔페를 통째로 빌렸지 뭐야. 호호. 그 옆에서 남편 최민수는 맞춤 정장을 빼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밤낮 없이 사업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새 식당이 이렇게 커졌네요. 앞으로 대청갈비 대표로서 더 크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회장 한 구석 하객석 중에서도 가장 상석인 로얄 테이블에는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상간녀 지아였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남편이 사준 그 25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배를 살짝 내민 채 시누이와 희희낙낙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오늘 한복 입고 온 저 촌스러운 아줌마가 그 식모. 아니 오빠 본처야. 꼴에 며느리라고 서빙하고 다니는 거 봐. 불쌍하기도 해라. 냅둬. 오늘이 저승사자 보러 가는 날인 줄도 모르고 해실거리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너 임신한 거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다니까. 그들의 비웃음 섞인 험담이 제 귓가에 고스란히 꽂혔지만 저는 묵묵히 쟁반을 나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고 떠들어. 그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하객들이 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에 정신이 팔려있을 무렵 무대 위로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의기양양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 칠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모여주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저와 제 가족들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감사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들 앞쪽 대형 스크린을 주목해 주십시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의 조명이 스르륵 꺼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전면에 설치된 300인치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았고 남편은 으스대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간녀 역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스크린을 응시했죠. 저는 무대 뒤 방송실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둔 USB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파티의 시작입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훈훈한 가족 사진도 감동적인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앵글 속 좁은 차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하객들이 하며 의아한 웅성거림을 내뱉는 순간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 상간녀 오빠, 이 다이아 목걸이 진짜 놔주는 거야? 오빠 와이프가 알면 어떡해? 영상 속 남편 그 멍청한 여편 내가 알게 뭐야? 하루 종일 숯불 앞에서 고기나 써는 식모 주제에 우리 자기야 예쁜 목에 거니까 아주 번쩍번쩍하네. 쨍그랑 마이너스. 누군가 들고 있던 유리잔을 떨어뜨리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 섬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졌습니다. 저게 뭐야? 야, 당장 안 꺼. 방송실 누구야? 남편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나눈 끔찍한 대화가 호텔호를 찢어놓을 듯 크게 울렸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 아이고 우리 예쁜 새며느리. 내가 냄새나는 그 식모년 진작에 쫓아내고 널 우리 며느리로 앉혔어야 했는데. 영상 속 상간녀 배더 부르기 전에 그 아줌마 내쫓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 영상 속 남편 걱정 마. 지금 타이밍 봐서 식당 내 쪽으로 돌려놓을 작업 다 해놨어. 분명의 이전 서류의 도장만 받으면 그녀는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어머어머, 저게 무슨 소리야? 아니, 본처가 번 돈으로 호강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식당을 뺏으려 했다고. 세상에, 저 할망구 동네에서 그렇게 며느리 칭찬을 하더니 완전 악마가 따로 없네. 하객들의 경악과 혐오가 섞인 비난이 연회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상간녀는 사색이 되어 얼굴을 가렸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누가 저것 좀 꺼봐. 시어머니가 바닥을 기며 절규할 때 무대 위 조명이 탁 켜지며 마이크를 든 제가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허름한 서빙복을 벗어던지고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 속 냄새나는 식모년이자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15년 넘게 피가 빨린 호구 바로 저 이지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리자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민수, 내가 내 인감도장 훔쳐다 찍어서 가로챈 그 연 매출 30억짜리 대청갈비. 그거 이제 온전히 내 거 맞아. 내가 아주 깨끗하게 넘겨줬거든. 지연아, 그게 무슨. 대신 며칠 전에 내가 그 식당 담보로 끌어다 쓴 고이율 사업자 대출 20억, 그리고 내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동 승계된 수십억 원대의 위약금 계약서들도 몽땅 다 내 몫이라는 것만 알아도. 식당 건물과 상표권은 이미 내 개인 명의로 싹 다 빼돌렸으니 넌 이제 껍데기만 남은 빚더미 식당의 노예가 된 거야.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내가 그딴 빚에 서명했을 리가 없어. 무효야, 무효라고.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단상으로 뛰쳐올라와 제 목을 조르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객석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세무사 김영진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최민수 씨,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여기 당신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까지 찍은 연대보증각서와 채무인수동의서 원본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대형 스크린에 서류를 스캔한 화면을 띄웠습니다. 붉은색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가 화면을 가득 채우자 남편의 다리가 맥없이 꺾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날 절세 서류라며 당신 아내에게 들이밀었던 그 종이 뭉치들. 사실은 당신이 20억 원의 빚과 위약금을 고스란히 떠안겠다는 아주 자발적이고 친절한 서약서였죠. 글자 하나 안 읽어보고 본인 손으로 직접 날인하셨지 않습니까? 남편의 입에서 얼빠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뭐라고? 20억 빚.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악독한 년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걷어서 밥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걷어줘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사업 말아먹고 사채업자한테 쫓겨 야반도주 하려던 거, 제 백반집 담보 잡혀서 막아준 게 접니다. 15년 동안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당신들 입에 소고기 쑤셔 넣어준 것도 저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당신들이죠.
며느리 피 빨아먹으면서 뒤로는 상간녀년이랑 호텔 뷔페 씹어 삼킬 궁리나 하는 벌레만도 못한 기생충들. 제 차가운 일갈의 장내에는 하객들의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더러워. 저런 쓰레기들인 줄도 모르고 밥을 먹으러 오다니. 김 회장 가자고. 재수 옴 붙겠어. 빚쟁이들 잔치에 축의금 낸 게 아깝네. 동네 사람들과 남편의 거래처 사장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라장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야, 최민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상석에 앉아 사색이 되어 있던 상간녀 지아가 미친 듯이 달려와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짱 마이너스 하는 마찰음이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너 연 매출 30억짜리 갈비집 사장이라며. 나 공주님처럼 살게 해준다며. 근데 빚이 20억. 너 나 속인 거야. 지아야. 그게 아니라 전현이 날 속임. 닥쳐. 이게 자식아. 껍데기뿐인 빈털터리 주제에 감히 날 건드려. 나 이거 당장 지울 거야. 너 같은 거지 새끼 핏줄. 내 인생에 1초도 남겨두기 싫어. 상간녀는 제정신이 아닌 듯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25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쥐어뜯어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쌍년이 어디서 내 귀한 손주를 지운다고 지랄이야. 내년이 우리 아들 홀려서 이 사다를 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이거 놔. 이 늙은이야. 아.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뜯고 핥히는 꼴은 그야말로 지옥의 야차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쁜 새며느리, 자상한 어머님이라 부르며 제 피를 빨아먹을 작당을 하던 인간들이 20억이라는 빚더미 앞에서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처절하고 통쾌한 사륙전을 무대 위에서 여유롭게 감상하다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자, 이건 내 마지막 선물. 이혼 소장,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및 재산 가압류 신청서야. 지연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20억 빚지면 정말 죽어. 남편은 제 바닥에 엎드려 제 구두 코에 입을 맞출 기세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15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어, 그럼. 저는 싸늘하게 한마디를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 참고로 내일부터 대청갈비 건물 임대료 3배로 올릴 거야. 보증금 까먹기 싫으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주방 들어가서 숯불 피워. 평생 소처럼 일해서 빚 갚아야지, 대표이사님. 호텔 로비로 빠져나오자 언제 그렇게 비가 내렸냐는 듯 맑게 갠 밤하늘이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제 목을 조르던 지긋지긋한 기름때와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도려낸 참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는 오직 저를 위한 찬란한 숯불만이 타오를 것입니다. 칠순 잔치에 대폭로극이 있은 다음 날 아침, 제가 통쾌하게 떠난 뒤 대청갈비의 풍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보다 빨랐습니다. 어제 연회장에 참석했던 동네 사람들과 상인의 사람들의 입을 타고 며느리 피 빨아먹고 상간녀랑 작당하다 20억 빚더미 쓴 천하의 불효막심한 쓰레기 모자라는 타이틀이 온 동네에 쫙 깔려버렸죠. 야, 김씨 아줌마. 여기 고기 한 판 구워와봐. 내가 왜 내깟 놈한테 고기를 구워줘? 사장님 저 안 계시는 식당에서 나도 일할 맛 안 나니까 당장 때려치울 거야. 퇴직금이나 제때 준비해놔. 이 쓰레기야. 설상가상으로 10년 넘게 저와 동고동락했던 주방 이모님들과 홀서빙 직원들은 단체로 사표를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미리 귀띔을 해두기도 했지만 직원들 역시 평소 카운터에서 갑질이나 해대던 남편을 벌레 보듯 혐오하고 있었거든요. 텅 빈 100평짜리 식당. 홀로 남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밀려드는 예약 취소 전화와 환불 요구에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고기 손질은 어떻게 하는 거고 숯불은 어떻게 피우는 건지 난 하나도 모르는데. 이 등신아.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당장 주방 들어가서 유튜브라도 보고 불 피워. 오늘 저녁 단체 손님 놓치면 그놈의 이자 갚을 돈도 없단 말이야. 결국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두 모자는 기름때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숯불 화덕 앞에 섰습니다. 아 뜨거워. 아이고 불이 왜 이리 안 붙어. 콜록콜록. 눈 매워 죽겠네. 제대로 된 요리는커녕 칼질 한번 안 해본 남편의 손은 숯불에 대어 엉망진창이 되었고, 비싼 명품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시어머니는 새까만 숯가루를 뒤집어 쓴 채주방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15년간 제가 묵묵히 감내해왔던 그 지옥의 불맛을 놈들은 단 하루 만에 온몸으로 맛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난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도끼가 바짝 오른 상간녀 지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며칠 뒤 남편이 숯불에 댄 손에 붕대를 감고 끙끙 앓고 있을 때 그의 핸드폰으로 싸늘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아이 지웠어. 그리고 내 금고에 있던 비자금 5천만 원은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가져갈게. 내 인생 망친 값치고는 싸게 먹힌 줄 알아. 2번 다시 내 앞에 뛰면 죽여버린다. 거지 새끼야. 안 돼. 지아야. 내 돈. 남편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금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 상간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이도 마지막 남은 비상금도 모두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절망할 시간조차 놈들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 문을 부수고 험악하게 생긴 덩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리모델링 대출 명목으로 끌어다 쓴 20억. 그중 절반은 은행 대출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위약금을 담보로 한 악명 높은 제2금융권과 사채였거든요. 제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합법적 독소 조항이 발동된 겁니다. 어이, 최민수 대표님. 이번 달 이자 3천만 원 입금 안 됐던데. 배짱이 아주 좋으셔. 저기요. 형님들. 제가 사기를 당해서. 이건 제 빚이 아니라 제 와이프년이. 입안 닥쳐. 여기 내 지장 쾅쾅 찍힌 계약서 안 보여. 내일까지 이자 안 넣으면 내 놈 신장 하나 떼서 숯불에 구워버리기 전에 당장 돈 내놔. 남편의 멱살을 틀어준 사채업자의 고함에 카운터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오줌을 지리며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딱 3개월 뒤 저는 제 개인 명의로 빼돌렸던 상표권과 식당 건물을 매각한 자본금, 그리고 남편에게 넘기기 전 알뜰하게 모아두었던 제 진짜 비자금을 합쳐 시내 중심가인 대청갈비 본점을 크고 화려하게 오픈했습니다. 건물주가 된 저는 쾌적한 오피스에서 결제만 하며 예전 저를 따르던 주방 이모님들을 모셔와 최고의 대우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 퇴근하려던 제 벤츠 차량 앞을 누군가 덜컥 가로막았습니다. 비쩍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고 며칠은 씻지 않은 듯 썩은 내가 진동하는 노숙자 몰골에 사내. 바로 전 남편 최민수였습니다. 지연아. 여보. 남편은 제 차창에 얼굴을 비비며 짐승 같은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사채업자들한테 매일 두들겨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어. 어머니도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병원비 낼 돈이 없어. 제발 나 밥 한 끼만 사 먹게 10만 원만 줘. 아니 10,000원만 제발. 자신의 어미 칠순 잔치에서 저를 식모년이라 조롱하며 수백만 원어치 뷔페를 씹어 삼키던 인간이 이제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대가리를 박으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창을 내리고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누가 내 여보야, 이 쓰레기 새끼야.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건물 다 내 거니까 내 사업장 앞에서 냄새 풍기지 말고 당장 꺼져. 지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평생 네 개 구멍바지 노릇하면서 살게. 제발 살려줘. 남편이 제 벤치의 문고리를 잡고 늘어지는 순간
식당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남편을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있던 차가운 생수통을 꺼내 남편의 정수리에 가차없이 들이부었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뿌린 씨앗 싹 다 핥아먹으면서 평생 지옥에서 살아. 난 이제부터 내 인생 즐기면서 최고로 행복하게 살 테니까. 창문이 닫히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빗물과 눈물 범벅이 되어 오열하는 남편의 초라한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진행된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제 압승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해둔 완벽한 외도 증거와 시댁의 폭언 녹음본을 바탕으로 법원은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100% 인정하며 위자료 최고액을 선고했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남편 명의로 된 깡통법인의 빚은 철저히 남편 몫으로 남겨졌고 저는 제 재산을 온전히 방어해냈습니다. 도망쳤던 상간녀 지아의 결말도 참혹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돈을 훔쳐 달아난 그녀는 유흥업소를 전전하다가 또 다른 유부남을 꼬여내려다 그 집 본처에게 머리채를 잡혀 위자료 소송을 당하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재 전 남편 최민수는 20억의 빚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파스 값조차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콧대 높던 시어머니는 요양병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 동네 무료 급식소를 배회하며 남이 먹다 버린 반찬을 주워 먹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저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탐내던 그 돈과 허영에 철저하게 짓눌려 파멸해버린 것입니다. 사장님, 오늘 매출 또 기록 갱신했습니다. 갈비탕은 점심때 이미 완판됐고요. 수고했어요, 김 매니저. 오늘 저녁 회식은 내가 쏠 테니까 직원들 다 모이라고 해.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날아갈 듯 가볍고 행복합니다. 제 이름 이지연 석자를 걸고 새롭게 오픈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전국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지도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피로와 한숨 대신 당당하고 찬란한 미소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년간 숯불 앞에서 흘렸던 제 피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는 기생충들을 태워버리는 화르륵 타오르는 심판의 불길이 되었고 지금은 제 인생을 가장 밝게 비춰주는 축복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묵묵히 희생만 한다고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내 피와 땀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쓸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지긋지긋한 쓰레기차를 피했으니 이제 제 앞에는 벤츠를 타고 달릴 아우토반만 남았습니다. 제 통쾌한 사이다 참교육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멋지고 성공한 삶으로 완벽한 복수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